안녕하세요. 대출 받아야 하는데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나오는 게 맞는지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부, 퇴직자, 사업을 이번 연도에 막 시작하셨다든지 그리고 소득 신고 자체를 적게 하시는 분들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럴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경우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증빙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처럼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데 나오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내시는 거 있죠. 이걸 환산한 인정소득이 그래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는 신고소득을 이용해서 소득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몇 가지 조건 중 하나를 꼭 만족하셔야 소득 환산이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소득 신고한 것이 없다는 증빙이 가능하거나 이것은 그 사실증명 발급을 하시면 증빙 서류로 요건을 만족하시고요. 두 번째는 퇴직하셨거나 직장인 피부양자이시거나 세 번째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가 올해이거나 네 번째는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는 인정소득입니다. 매달 내는 이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치에 매년 해당 연도에 인정해주는 그 비율을 곱해서 환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납부한 보험료 금액의 330 정도를 곱하신다면 본인의 추정 소득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 다 인정이 되고요. 작년도 연말 정산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발급하게 되면 내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쓴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 서류는 카드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쉽게 얼마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증명서상 연간 사용액의 2.1을 곱하면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내가 1년 동안 사용했던 카드 사용 금액이 1,900만 원 정도입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2.1을 곱하게 되어 약 4천만 원 정도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실질적으로 내가 번 만큼 상한선이 없이 인정을 해주지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은 상한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카드를 썼다고 해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의 최대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밖에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 환산 시에는 꼭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카드론이나 또 뭐 현금 서비스, 세금과 같이 소득 공제 혜택이 안 되는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들은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 카드, 즉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가 나오는 이런 카드는 개인 대출 시에 사업자 카드 내역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주부인데 남편의 이름으로 카드를 써서 환산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증빙소득, 즉 근로나 사업소득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배우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이 되면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환산 소득이 사용 가능한데요. 가끔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을 넘게 돼요. 아쉽게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의 케이스도 종종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많이 써서 환산 시에는 5천만 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가 아닌 한 1,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증빙이 되시더라고요. 2,500만 원 이렇게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부부 합산 소득이 2,500만 원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카드 사용 내역, 즉 신고소득을 쓰고 싶은 분들은 카드 명의자를 대출 받으실 분의 명의로 몰아서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카드 사용 금액이 분산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자의 이름으로 카드를 분산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면 대출 받으실 분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해서 몰아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택금융공사 상품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카드 소득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은행 자체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에만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출의 종류가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증빙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소득금액 증명원상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소득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재테크라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테크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2명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높아져가는 물가, 오르지 않은 월급을 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재테크에 관련하여 재테크 관련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나아가 내 돈을 불리는 방법까지 15년 금융권에 종사하며 보고 느낀 내용과 제가 직접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을 거래하며 실패하기도 하고 수익을 봤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재테크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